안녕하십니까. 초밥쌤 김문영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작년 8월인가 9월에 해드리고,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정말 오래간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해 드릴 부분은 재국민 후기 전형 2026년 3월 지원에 관련되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울대, 연대, 고대, 서영고, 서성한중 요 정도 학교들이 9월 학기 전형을 실시를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2026년 이 3월에는 이제 포항공대가 12특 후기 전형을 실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져서 많은 학생들 상위 그룹인 상위 3% 안에 드는 학생들이 좀 많이 지원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이런 쪽은 좀 많이 가야 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1차적으로 보게 되면 모든 대학들 이미 서영고, 서성한중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고 새롭게 추가되는 포항공대 그리고 2027년 내후년이죠. 3월 후기 전형을 또 실시하는 경희대까지 설명을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보시고 도움이 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자기소개서입니다. 그리고 교사 추천서, 제가 출원서라고 해놨네요. 추천서입니다. 교사 추천서고요. 그리고 공인성적은 그 어학능력 시험이기 때문에 토플이라든가 IELTS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7.5 이상에서 8.0 요 정도 최소한 요 정도는 되어야 지원을 하셔서 합격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실제적으로 내년 2026년 1월 이후로 바꾸어지는 토플 부분에서 실제로 지금까지 IBT로 넘어오면서 IELTS가 가지고 있는 영역들과 비슷한 부분들이 토플로도 많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IELTS 부분도 시험을 봐봤고 또 토플 시험도 본 사람으로서 비슷한 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IBT로 바뀔 때 처음에 제가 예전 설명에서 아마 IELTS 부분을 언급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IELTS 성적에서 네 가지 영역이 요번 내년에 바꾸어지는 토플 부분에서도 중첩되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이제는 거의 뭐 비슷하게 다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플에 관한 변환된 부분들은 제가 조만간에 다시 또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택 제출 서류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학력 인증 시험, 그러니까 표준학력이라고 얘기하는 SAT라든가 그 다음에 AP 그리고 IB 또 A레벨 학생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이런 성적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AT나 APIB, A레벨 이런 것들이 이제 학력 인증 시험으로 들어가서 점수를 얻어야 되고 최소한 이제 SAT 같은 경우에는 1530 최하 1530 정도를 보고요. AP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전공하려고 하는 전공과 관련되어져서 AP 학교의 학생들, 특히나 이제 후기 전형으로 가게 되면 후기 전형은 9월 학기인데 보통 인터내셔널 스쿨을 다니는 오리지널 인터내셔널 스쿨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그 제외 한국 그 국제학교 국제학부죠. 국제부 한국 국제부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그러한 학교들 말고요. 오리지널 인터내셔널 스쿨의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여기에 해당이 되고 또 간혹 가다가 국제부의 소속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9월 학기 전형을 하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학교 출신 학생들이 보통 후기 전형까지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하나 주의하셔야 되는 게 올해부터 그 횟수 제한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쓰는 아이들만 씁니다. 그래서 그건 큰 의미가 없다. 작년에도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올해 이제 나와 있는 결과치들을 봤더니, 어쨌든 그 그룹에 속하는 아이들만끼리 지원을 하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횟수를 다 열어줬다고 해가지고 크게 뭐 그게 달라지는 건 없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한 그 결과도 올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AP 같은 경우에는 그 AP 학교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뭐 10개에서 12개, 기본적으로 다 그 정도는 아이들이 가지고 가고요. 그다음에 최소한 반 이상, 3분의 2 이상은 이제 5점을 다 획득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아이비 같은 경우에는 45점 까지 다 하게 되면 45점 만점으로 했을 때 기본적으로 최소한 43점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A레벨 같은 경우에는 A스타 2개 이상은 기본적으로 포함을 하는 게 오히려 합격권에 들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비교과 활동이라든가 수상 실적, 특히 이제 그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 이과 친구들이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수학 올림피아드라든가 이런 쪽에 나가서 입상한 경력이 있다라고 그러면 반드시 제출하시는 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픽, 한국어 능력 시험이죠. 근데 이게 보면 포항공대 같은 경우에는 그 선발하는 인원은 보통 10명에서 12명이에요. 근데 최근 그 23년, 24년 올해까지 보게 되면 합격하는 아이들,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등록이 되어진 아이들은 3년간에 보통 2명에서 3명 정도가 선발이 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보게 되면 그 아무리 학생이 없어도 마구잡이로 뽑아주지는 않고 정말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지원해서 합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포항공대 쪽을 생각하시는 학생들은 이런 스펙적인 부분, 물론 뭐 내신이야 기본적으로 다 갖춰져 있겠죠. 그런 친구들은. 그래서 거기에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추가될 수 있는 게 2027년, 그러니까 내후년 3월 후기 전형에 이제 경희대가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이제 또 자기소개서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대가 이제 실시를 했고 서울대까지 이렇게 실시가 됐었는데 이후로는 이제 자기소개서라든가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점차적으로 확대될 거라는 거.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내주는 많은 서류 부분을 다 보기보단 그거와 연관성이 있게 아이가 자기에 관해서 서술을 해줄 수 있는 자기소개서 부분이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 입사관들이 봤을 때 그 부분의 요소로 참고해서 같이 봐주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아마 우리들이 작성해서 내어주는 그 서류 말고 자기소개서 부분이 전차적으로 다시 필수 사항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점차 확대의 가능성이 있고 또한 후기 전형이 이제 경희대까지 포함이 됐다라는 얘기는 그러면 경희대급의 대학들이 더 많은 학생들을 좀 더 유치하기 위해서 3월 학기 전형도 점차적으로 실시하는 학교가 늘지 않을까. 그래서 3월 후기 전형 이걸 실시하는 학교, 그래서 9월 학기 입학할 수 있는 아이들 좀 더 많이 모집할 수 있는 대학들이 실질적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연고, 서성안중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학교들은 이미 후기 전형을 이전부터 실시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전차적으로 스펙은 높아지고 있고 뭐 내신, GPA 성적은 거의 기본적으로 그 그룹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들의 수준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 평가라든가 진로 역량이라든가 학업 역량 이런 부분들이 학교의 GPA를 통해서 확인이 되어지고 또 이제 활동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내어주는 것으로 지금까지 다 평가를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가 되되 스펙적인 부분 그래서 표준 학력에 관한 부분이 점차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거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런 내용들을 제가 좀 짤막짤막하게 잘라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길면 보시는 분들도 지루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영역 가지고 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